결론할게요. 여기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형익이라는 이 대표님이 쓰셨는데 제가 저는 이분은 몰라요. 저는 그냥 메타버스 책을 다 샀어요. 다 샀는데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지난번에 우리가 책 3개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 책을 왜 추천했냐면 일단 이분은 기술을 아는 분이세요. 전공이 전자전기공학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순수 그 기사 출신이라든가 그 문과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좀 달라요. 기술을 아시니까. 그래서 추천한 거고요. 또 전반적으로 경제 개념, 가상경제 개념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린 겁니다. 이분은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더 관심 가지면 유튜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찾으면. 근데 제가 보니까 누가 이 책을 갖고 이렇게論제를 제기했는데 이論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대로 갖고 왔어요. 크게 4개 논제인데요. 첫 번째는 글씨가 잘 보이시냐?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앞으로는 누구나 매일 메타버스와 현실 생활 양쪽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질문이 당신은 지금 의식하고 있냐?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게 새 개념처럼 보여서 나는 이제 접촉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잖아요. 우리 매일 메타버스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요. 카카오톡도 메타버스 SNS잖아요.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트위터도 하고 그게 다 사실은 라이프 블로깅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완전한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실제 누구나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닌 거예요. 90년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오는 스노우 크래시부터 사실 지금까지 계속 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 개념이 아니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새 것처럼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지금까지 기회와 가능성이 동일하게 주어진 적은 없다. 우리 실생활에서. 왜? 누구나 내가 세상에 나가겠다 하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부모가 좋아서 낳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편한 삶을 주고 어떤 부모는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오히려 자식한테 엄청난 짐을 주는 부모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기회와 가능성은 절대 동일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출발이 달라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공정과 공평을 주겠다 이런 말은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그 개념 정의부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정해야 되는 첫 번째 팩트. 첫 번째 팩트가 뭐냐면 기회와 가능성은 누구나 다 같지 않더라. 이걸 먼저 빨리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혹시 제 유튜브 보는 사람들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태어난 게 되게 빈약하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보는 거대한 부를 진 사람들이 그런 위치를 갈 수 있냐. 저도 사실 나이 50 먹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고민했던 게 지금에 찾고 있거든요. 이제서 답을.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새로운 것을 접해야 된다. 없을수록. 내가 가진 게 없을수록. 왜? 제가 발로에서 했잖아요. 없을수록 가장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새로운 걸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 여기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제 정승희 왔어? 어디 앉았지? 커피 쏘고 또 갔어요? 이제 그만 나왔어. 커피 할 때는 오고 강의할 때는 없고 어떻게 된 거지? 그, 예를 들면 만약에 누가 여기 젊은 친구가 사업한다면 저는 우주 사업을 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럼 누가 이럴 거예요? 저는 문과 출신이고
공대라는 건 다닐 정도 없는데 우수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못 하는 거지.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회를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무도 사람이 적게 간 곳일수록 여러분 더 주목을 해야 돼. 그게 이렇게 새로 나타난 개념일수록 더 열정을 퍼부어야 돼. 그래야 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 갖고 있지 않은 기회와 가능성을 다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뭐냐? 메타버스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 열기가 온 것 같죠. 열기가. 특히 NFT 막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냥 헛것에 넣는 거예요. 헛것에.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블록체인하고 뭐 NFT하고 탄소 배출고 다 새로 이런 개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많이 찾아와요, 저를. 근데 정말 진실인데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헛것에 놀아요. 다. 진짜 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함을 딱 블록체인 한대요. 딱. 뭐. 근데 실제 그거 알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한번 여기서 사람들이 모르는 틈을 타서 현란한 표현과 현란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돈을 땡길까 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고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기당합니다. 왜 사기당했는지도 모르고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여기는 기회도 크고 가능성도 크지만 또 사기 분자들이 다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세상에 모두 사기치는 사람들이 다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자, 세 번째는 우리 줌을 많이 쓰잖아요. 줌. 저도 맨날 줌으로 회의하고 지금 하는데 줌이 메타버스로 진화할 수 있냐? 할까? 진화한다면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아야 되냐? 우리가 지금 그 제페토에서 우리 김천걸님이 은혜 안 왔죠? 없죠 여기. 지금 갑자기 제페토에서 그 모임을 만들어서 저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제가 뭐 느꼈냐면 진짜 들어가서 막 아무 목적 없이 뛰어다니던 느낌이 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에서 거기서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겠다. 강의를. 그렇지? 강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줌과 그 제페토에서 우리가 온라인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줌은 실제 얼굴을 보고 하는 거고 그거는 자기 캐릭터 넣고 하는 거지. 어느 게 좋을까? 얼굴을 보는 게 좋아요? 실제 거기 캐릭터 넣고 하는 게 좋아요? 어느 것이 자기 의견을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캐릭터를 앞에다 놓고 내가 뒤에서 성우처럼 목소리로 하는 게 말을 주작을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줌처럼 얼굴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고 눈을 보고 하는 게 나의 의견을 더 잘 말 어느 게 더 업무 효율성이 높을지는 계속 우리가 해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4번은 앞으로 디지털 이거예요. 디지털 자산이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당신은 미래의 전망을 어떻게 보지? 나의 자산 중에서 디지털 가상 자산으로 바꿀 자산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지금 디지털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저는 지금 부동산 다 팔고 있어요. 전체로 코인으로 살려고 해요. 정말요.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장보다 2천만 싸게 내놨어.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코인을 살려고. 왜? 지금 세금을 안 받는다 할 때 빨리 사야 돼. 세금 받으면서 늦었어요. 빨리 사야 돼. 빨리 팔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뭘로 디지털 자산으로 바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여기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부동산이 믿을만하지. 우리 자산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자산 적어볼게요. 우리 개인이 살 수 있는 자산, 주식,
부동산, 뭐 다른 것도 있죠. 금, 뭐 이런 거, 금, 뭐 채권 다 이 범주에 넣을게요. 네. 뭐 또 뭐가 있을까? 예? 여기에다 코인을 적을게. 자, 만약에 지금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똑같이 내가 질문할게요. 당신한테 내가 지금 10억을 드릴게. 아, 현금 넣읍시다. 현금. 지금 생각해봐요. 현금. 내가 현금 10억을 줄게. 질문. 여러분, 내가 현금을 줄 때 여러분은 그 현금을 주식을 10억치 받을 거예요. 코인을 10억치 받을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 가정은 있어요. 코인 주식이 다 좋은 거라고 가정하고 믿을만 뭐 이렇게 막 가짜 코인이 아니고요. 믿을 만한 코인을 가정하고 코인, 주식, 부동산 다 우리가 믿을 만한 좋은 거라고 가정하고 질문. 10억을 내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코인으로 받을래요? 주식으로 받을래요? 부동산으로 받을래요? 현금으로 받을래요? 한 분씩 뭘로? 주식. 자, 현금? 없어요. 현금? 오케이. 오, 코인. 100점. 뭘로 하실래요? 주식? 제일 뒤에. 그거 50점. 저는, 저는 코인을 살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아,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현금 10억을 가지면 그냥 종이돈이에요. 은행에 넣으면 지금 은행이 얼마죠? 1년 하면 1%? 1.2? 1.1? 모르겠네. 뭐 1.1? 금은 뭐 거의 인플레이션 했지? CPI 했지 정도? 부동산은 잘못 사면 다 날아나고 잘 사면 하는데 지금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 그냥 너무 한국 이미 너무 올라서 더 오르기 단기에는 힘들어. 단기에는 그죠? 자기는 주식하고 코인인데 주식은 상장 주식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상장 주식은 어 1년에 20% 올라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뭐 운이 좋아서 막 13배 오른 이런 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1년에 수익률이 20%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사실은 8%도 높은 건데. 근데 코인은 2배 오르는 게 1도 아니에요. 2배 오르는 게. 왜냐면 근데 또 쓰레기 코인 사가지고 저한테 찾아오면 안 돼요. 비트코인 또 사가지고 찾아오면 안 돼. 비트코인은 이미 오르기가 한계. 떨어질 때는 기회예요. 비트코인도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 절대 없어 안 돼요, 여러분. 올라갈 방법밖에 없어. 떨어지면 기회예요. 근데 그건 너무 덩치가 커서 큰 돈 벌기 힘들어. 근데 봐요. 코인이 예를 들면 0.5불짜리야. 10배 오르면 얼마예요? 10배 오르면. 5불이잖아요. 5천 원밖에 안 되잖아. 2배 오르면 얼마예요? 1달러예요. 1달러. 근데 저거 1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돈이 코인으로 가고 있어요. 요즘에 부자들은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거. 요즘에 부자들이 이제는 주식을 안 살려고 하고 다 코인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JP 모르가나 골드만삭스나 왜 코인 상품을 내놨냐면 자기네 고객을 뺏기거든요. 안 내놓으면. 근데 한국도 그래요.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는데 저는 온몸으로 느껴요. 여기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코인으로 갖다 다 지금 사고 있어.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돈이 와야 올라가요. 그 자산이.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내 머릿속에 아직도 주식, 현금, 부동산만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건 난 아직 메타버스 올라가기 한참 세월이 걸려. 여러분한테는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현금이 똑같아야 돼 이제는.
개념적으로 코인은 별로 사기인 것 같고 현금은 진짜인 것 같고 이러면 이 머리가 아직 메타버스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돈을 융자하는데 왜 꼭 주식으로 해야 돼요? 주식은 옛날에 이렇게 종이장 이런 거 줬잖아. 이렇게 그죠? 안유화 뭐 5,000원 이렇게 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딱 종이장으로 된 주식으로만 융자를 해야 돼요? 코인으로 하면 왜 안 돼요? 만약에 정부가 간섭을 안 하면 코인이 왜 안 되냐고. 코인이. 그건 그냥 디지털 프로그래밍으로 표시된 자산이잖아요. 그게 왜 안 되냐고.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거지. 신용카드가 계좌안에 돈을 쓰는 거잖아요. 내 계좌안에 돈. 계좌안에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왜 코인으로 융자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이런 말 하기 정말 싫어해요. 제가 8.15 모니터 그 임수열 대표한테 늘 항의를 해. 지난번에도 방송하면 제가 이랬어요. 대표님 제목을 좀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제가 이랬어요. 그 유튜브 제목을 제발 그렇게 달지 마. 토하고 싶다고 내가 막 그래요. 뭐 갑자기 뭐 벼락부자 되는 제목 계속 달잖아요. 난 그런 게 너무 반대예요. 반대. 근데 한 가지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저도 그냥 교수하고 연구원하고 월급만 타서 지금 이렇게 산 거잖아요. 고정 수입을 갖고. 왜냐면 안정성을 선택한 거잖아요.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리스크한 삶을 안 산 거지. 근데 좀 후회가 되는데 이렇게 확실한 거는 제가 지금 같이 사업하는 분이 굉장히 재력이 있는 분인데 제가 딱 만나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사고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분 만약에 꿈이 부자가 되는 게 정말 꿈이라면 뭐 여기 부자도 계시겠지만 정말 재무적 엄청난 부를 만드는 게 내 인생의 꿈이라면 정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부자를 만들더라고요. 똑같은 이 간단한 소비 뭐 하나 소비하는 데서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고 어떤 뭐 책을 읽는 게 뭐냐면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사고를 바꾸기 위해 듣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던 게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도 더 많이 오고 내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한 거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다른 거 안 하고 딱 이것만 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했어요. 왜 이거 해야 할까? 초창기부터 했는데 아주 초창기부터 했는데 딱 느낌이 왔다는. 왜냐면 이분이 증권사 사장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초창기 그때 한국도 사실 자본시장이 늦게 시작했잖아요. 한국도 급속하게 산업 경제가 발전하고 후에 자본시장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다 단기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다 겪으신 분이거든. 근데 자기가 처음에 주식시장 만들어줄 때 딱 느낌이 왔대요. 주식시장 만들어줄 때 여기로 돈이 오겠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근데 코인을 처음에 접할 때 똑같은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코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코인밖에 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현금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책을 읽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의 자산 중에서 디지털 가상자산으로 바꿀 걸 무엇인지를 아까 숙제와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페이지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들이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만 표시한 것만 강조할게요. 일단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메타버스화를 실천한다. 두 번째, 앞으로는 디지털한 세상이 오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의 세상이 열릴 거다. 그다음 메타버스 정의 뭐 아시니까 지금 359페이지 이 문장 볼게요. 가상경제 내부에서 작동되는 경제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가 있고 이게 코인이에요.
가상화폐가 있고 디지털로 필요한 무엇인가를 만드는 보세요. 디지털로 필요한 무언가를 만드는 노동과 도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생산과 노동 활동이 가능하고 디지털 형태의 아이템이나 재화를 물물 교환하거나 화폐를 통해 사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 시스템 체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을 가상경제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뒤에서 풀게요. 일단 먼저 단락만 보고 그래서 디지털 가상경제 내에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대상을 가상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국회 토론 갔는데 한국에서 가상자산법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가상자산법. 그래서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이 지금 나왔고요. 네트워크 내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형태의 상품을 가상상품이라고 한다. 우리가 실물에 이런 실물 상품들 앞으로 디지털 경제로 돌아가는 가상상품, 거기서 가상상품들이 그 디지털 안에 디지털 백화점이 있고 백화점 안에서도 이런 가상상품이 팔리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아트나 이런 거 다 NFT화 됐죠. 음원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현실 생활의 모든 것이 원리적으로는 다 NFT화를 통해서 가상자산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자, 그래서 메타버스의 여정은 도전의 직면에 있다. 변화의 크기만큼 기회의 크기도 크다. 기하급수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큰 기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모든 현실은 진짜다. 발생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의 독후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 설득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이 아직 메타버스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끼고 동의를 안 한다는 가정을 하에 제가 설득시키려고 해요, 여러분을. 어떤 분들이 이미 저보다 우리 정승희 대표님도 그렇고 이미 막 사업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필요 없죠, 이미. 근데 여기에 꼭 굳이 옛날에 우리가 4G 핸드폰을 쓰는데 꼭 2G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혹시 우리 여기 지금 112명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면 꼭 제 말을 지금부터 따라서 제 사고방식에 따라오세요.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내 말이 도리 있나 보세요. 현실에 나는 저밖에 없어요. 내가 내 같은 사람이 실물에 나는 나밖에 없잖아,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학교와 강의를 해야 돈 벌어. 내가 이 시간에 여기 딱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강의해야 실물이 내가 돈을 벌어요. 맞죠? 그런데 디지털에서 나를 만들어 놓으면,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의 안유화를 만들어 놓으면 수십만 명의 안유화를 만들 수 있어. 그럼 내 현실에 와서 이렇게 강의할 때도 디지털에 있는 안유화는 알아서 돈 벌고 있어. 이런 세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잖아. 우리가 앞으로 저는 사람들이 결혼을 정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바타하고 결혼하는 게 훨씬 나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인간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모든 거를 그 디지털에 나에 다 넣어줄 수가 있어. 속성을. 완벽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나는 춤을 못 추는데 제페토의 안유화는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제페토의 안유화는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 나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제페토의 안유화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제페토 이런 디지털 상에서는 수없이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걔가 나를 위해서 24시간 이 돈을 벌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냐고. 내가 혼자 와서 이 시간을 써서 한 달에 얼마 몇백만 버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내 강의는 내 강의대로 하면서 디지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24시간 돌아가면서 나한테 경제적 부를 주는 게 좋아요? 주식 투자와 같은 거죠. 주식 투자도 내가 투자하면 24시간 거기 경영자들이 여러분 위해서 돈을 지금 벌어주고 있잖아요. 주주들이 그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나를 지원할 수 있는 정말 진짜 나,
이런 우군을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만드는 게 디지털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세상에 나는 자유제자로 내가 원하는 캐릭터. 근데 그 캐릭터가 마침 굉장히 성공해서 스타가 돼서 현실에서 나는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하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디지털상에 저는 크리스틴이잖아요. 크리스틴은 굉장히 섹시하고 이쁘고 스타가 된 거지. 그래서 앞으로 그 크리스틴이 다니면서 연예 활동하면서 돈을 벌어두는 게 몇백억씩 버는 거예요. 걔가. 그게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LG에서 광고를 쓰고도 있잖아요. 그 디지털 사람은 광고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하냐 이거지. 보세요. 저크버거가 한 말. 앞으로 우리 회사는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메타버스 회사로 전환하겠다. 그다음에 이 MSCEO죠. 이 사람은 게임이 메타버스 경제로 진화하고 있다. 게임이 실제로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그게 로블록스죠. 그다음에 이 젠스 황은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 우리가 되게 주목해야 되는 기업인데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이게 제페토 내 게임 기능 나중에 추가하겠다.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아직도 엄청나 부족하죠. 우리가 놀아보면 안에 기능들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말 중에 하나만 하면 게임이 사실 메타버스 경제의 시대를 열고 있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죠? 매트릭스. 결국 이거는 게임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만든 게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 여러분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는 되게 로맨틱하고 이런 영화를 좋아해서 음악도 되게 이렇게 발라드도 엄청 조용한 발라드를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이 나이 되니까 어서 락이 좋고 뭐 속에 쌓인 게 많나 봐요. 막 고음을 지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영화도 그 액션 영화 있죠. 막 두들겨 패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좋아요.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볼 때는 막 그 좋은 영화관에서 막 그 음향이나 좋은 거 최고라서 막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주로 눈으로 즐겼는데 이 게임에 들어오면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캐릭터로 내가 같이 있는 거지. 내가 그 안에 그걸 몰입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경험을 다 하는 거죠. 전체 경험을. 그래서 앞으로는 게임과 영화가 이제는 영화라는 게 어제는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게임과 영화가 하나의 융합으로 되는 그거가 앞으로 주류가 되는 거죠. 완전한 게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매개인들이 현실에서 경험할 수 볼 수 없는 걸 누구나 다 거기서 몰입으로 온건히 그걸 경험한 것처럼 체험을 나한테 줘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리가 메타버스에 저는 두 개 본질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누군가 이래서 메타버스가 인터넷 3.0 시대라고 두 개 본질인데요. 잠깐만 이게 앞에 네. 그 첫 번째 본질은 영화와 게임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넷 3.0 시대라는 개념으로 메타버스를 보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넷 시대, PC 인터넷 시대, 모바일 인터넷 시대는 2D예요, 2D. 우리 인간의 경험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냥. 시간과 공간. 그런데 메타버스는 3D 공간, 그러니까 체험을 더 준 거예요. 이 체험이 뭐냐면 AR, 뭐 증강현실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거울 세계, 가상 세계, 그리고 일상기로 이게 이거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체험이 시간과 공간에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3D 공간인데요. 앞으로 뒤에 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그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생활이 결국 메타버스로 가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거는 게임입니다. 게임이 제일 먼저 와죠. 대표적인 게 로블록스죠.
그리고 지금 또 유망한 게 전시입니다.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하나하나 제가 매번마다 우리 그 성균관대 1대1로라고 해서 학생들 데리고 서안부터 이렇게 4년 동안 걸어서 그 간 적이 있죠. 우리 정승익 씨는 한 번도 안 갔지. 근데 그때마다 박물관을 가요. 그 서안 박물관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걸 다 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쭉 보고 나오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박물관을 메타버스로 오게 되면 이처럼 좋은 게 없어. 왜냐면 박물관에 가면 그냥 거기는 유물을 보고 그 앞에 설명을 보고 그 사람들 가이드 말 듣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메타버스에서 루브르 바를 재현하면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역사 유물에 대해서 그 유물을 다 그 역사 사실을 영화로 거기서 바로 재현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영화로. 그러면 그 박물관을 만약에 메타버스 박물관을 다 구현하고 거기에 있는 역사적 배경까지 다 구현하면 사실 현장에 루브르 박물관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죠. 그런 다음에 루브르 박 현장 가면 훨씬 더 재미있겠죠. 또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전시, 그림 전시도 똑같죠. 그다음에 그래서 교육이 가장 폭발적으로 커질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가장 좋아요. 교육에 쓰기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의료, 우리가 그 사람을 수술하는 이런 거를 실제 사람을 놓고 수술하는 기회가 몇 번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라면은 의사들을 교육할 때 바로 수술을 하는 것처럼 경험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그다음에 설계, 도시 기획, 뭐 이런 기획, 의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늦게 움직이는 게 정부잖아요. 그래서 정부 공공 서비스 그리고 제조업입니다. 이게 가장 늦게 올 거예요. 여기에는 기업들이 올라가려면 굉장한 큰 사회적 장벽이 큽니다. 그래서 기득권들도 막고 있고요. 한국이 그렇잖아요. 여기 한국이 그 지금도 원격 의료를 못하는 게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 반대하면은 이게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대표적인 게 타다잖아요. 택시. 예를 들면 이런. 그래서 가장 뒤에 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한국 원격 의료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못 갑니다.